한때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찬란하게 빛났던 고려. 하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는 왕조의 기틀을 흔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움켜쥐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끝없는 탐욕은 어떻게 고려라는 위대한 왕국을 무너뜨렸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권력이 특정 세력에 의해 사유화되고 남용될 때 한 국가가 얼마나 쉽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고등과도 같죠.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들의 흥망성쇠를 반드시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의 말기를 지배했던 거대한 권력, 바로 권문세족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고려 중기 이후 한반도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무신정변과 원간섭기는 기존의 사회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오랜 세월 고려를 이끌어왔던 문벌 귀족들은 이 혼란 속에서 점차 힘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숲에 오래된 나무들이 쓰러지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빈틈을 노려 새로운 지배층으로 급부상한 이들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권문세족은 먼저 대규모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겸병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농민들이 일구던 땅은 물론 국가의 토지까지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죠. 마치 거대한 문어발처럼 사방으로 촉수를 뻗어 땅을 집어삼키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확보한 광대한 토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고, 이는 다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되었죠. 또한 그들은 정략적인 혼인을 통해 권력의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당대의 유력 가문들과 서로 사돈을 맺고 심지어 왕실과도 혼인관계를 맺으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혼인관계는 권문세족 가문들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이는 그들을 견고한 하나의 거대 세력으로 만들었죠. 서로가 서로의 방패이자 칼이 되어주며 그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권문세족은 관직을 독점하며 국가의 주요 요직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 능력을 증명한 이들보다는 자신들의 친족이나 사돈 관계에 있는 이들을 핵심 관직에 앉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왕실의 중요한 결정부터 지방의 세금 징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거의 모든 운영이 이들의 입김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모든 혈관을 장악한 것처럼 권문세족은 고려의 심장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무신정변과 원간섭기라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발톱을 숨긴 채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한 권문세족. 그들은 막대한 토지와 재물을 축적하고 정략적인 혼인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국가의 핵심 관직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뒤흔들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는 듯 했지만 이들의 존재는 이미 고려의 불길한 예감을 드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권력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고려를 지배하고 또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거대한 힘을 손에 넣은 권문세족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고려를 지배하고 그들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심장부에 깊숙이 뿌리내려 왕실의 곁에서 때로는 왕의 위에 군림하며 나라의 모든 숨통을 틀어쥐기 시작했던 것이죠. 권문세족은 먼저 국가의 핵심 기능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인사를 결정하는 권한, 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 권한,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사법권까지 이 모든 중요한 기능들이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직은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청렴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오직 가문과 혈연, 사돈 관계, 그리고 은밀한 뇌물에 따라 움직이는 사유물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과거 시험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이미 중요한 자리는 권문세족의 입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가문의 번영을 위한 통치만이 고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모든 혈관에 독이 퍼지듯 국가 시스템은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권문세족은 막대한 토지를 가리지 않고 겸병하여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힘없는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노비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권문세족의 거대한 사유지, 즉 농장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농장들은 사실상 또 하나의 작은 왕국이나 다름없었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권문세족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백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 그리고 끝없는 착취가 온 고려를 뒤덮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마치 돛대 없는 배가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바로 고려의 마지막 불꽃 공민왕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왕권을 바로 세우고 권문세족의 횡포를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공민왕은 전민변 정도감이라는 개혁기구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빼앗긴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이들을 해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균관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친원 세력을 숙청하며 자주적인 고려를 꿈꿨죠. 그의 개혁 의지는 마치 썩어가는 거목을 살리려는 간절한 몸부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개혁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공민왕의 측근들을 탄압하며 심지어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잔물결처럼 공민왕의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고독하게 홀로 앉아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과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고려는 이제 내부로부터 곡과 터져가는 병든 몸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왕권마저 무력화시킨 권문세족의 시대는 과연 고려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들의 권력이 흔들리고 외부의 위협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려를 병들게 했던 권문세족의 탐욕은 결국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었죠. 이들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은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그 사이 국가의 방어 체계는 속절없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전과 사전의 경계가 무너지고 심지어 왕실 소유의 토지마저 서슴없이 사유재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권세 있는 가문들은 드넓은 땅을 겸병하여 소작농들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었으니 나라의 세금 수입은 급감하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자주적이고 강력했던 고려는 이제 속이 텅 빈 강정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논밭은 황무지로 변하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백성들은
결국 도적대가 되어 산과 들을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조정의 관리들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외부 세력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되었으니 남쪽에서는 왜구가,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끊임없이 고려를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부의 방어 체계가 허물어진 틈을 타 왜구의 침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해안가 마을을 약탈하는 수준을 넘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며 약탈을 일삼았죠. 수많은 백성이 무참히 납치되거나 살해되었고 한때 풍요로웠던 곡창지대는 삽시간에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륙에서는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를 침공했고 개경이 함락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왕이 피난을 가야 할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백성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시대에도 희망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썩어버린 구체제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공부하며 인간의 도리와 국가에 나아갈 방향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제도를 주장하며 민생 안정을 꿈꾸는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며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이성계 장군이었죠. 그는 왜구와 홍건적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우며 백성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은 무기력했던 고려군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민초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성계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인품을 지녔기에 수많은 병사들이 그를 따랐고 백성들은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이러한 신흥 무인 세력, 특히 이성계 장군과 뜻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상과 현실적인 힘을 합쳐 고려를 개혁하고 새로운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었죠.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고 모여 앉아 어떻게 하면 이 썩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백성을 위한 나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탐욕으로 깊어진 고려의 병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이들의 등장은 고려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꿈꾸던 신진 사대부들과 이성계 장군에게는 이제 행동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썩어가는 고려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마침내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역사적인 전환점이 다가왔으니 바로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요동 정벌이라는 명분 아래 압록강 위화도까지 진군했던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군사적인 회군을 넘어 오랫동안 곶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고려 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죠. 회군 후 이성계 장군은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합쳐 권문세족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바로 과전법의 시행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의 막대한 부의 근원이었던 토지를 개혁하는 이 법안은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혁명적인 시도였죠.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변병하고 탈취했던 토지 문서는 불태워지고 백성들에게는 비로소 경작할 땅이 공평하게 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에 굶주리던 민초들은 환호하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권문세족의 대저택들은 주인을 잃고 텅 비어버리거나 국가에 몰수되어 쓸쓸한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이처럼 권문세족의 몰락은 고려의 마지막을 알리는 서글픈 종착역이었습니다. 무능과 부패로 얼룩졌던 왕조는 더 이상 백성들의 기댈 곳이 될 수 없었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은 쓸쓸히 옥좌에서 물러나며 천년 왕조의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희망찬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성계 장군과 신진 사대부들은 폐허가 된 고려의 터전 위에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고려 권문세족의 흥망성쇠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이 특정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거나 남용될 때 사회 전체가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등이죠. 우리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초월하여 늘 존재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들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새로운 왕조를 꿈꿨던 신진 사대부들이 마주한 또 다른 권력의 얼굴은 어떠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만나보시죠.